주말 일요일날 좀 돌려놓고 뭘 해보고 싶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자, LG하고 기아. 첫날은 뭐였습니까? 첫날은 그 이성우의 마지막 끝내기 안타. 그 다음에 어제는 뭐였다? 충분히 LG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김선빈의 미친 수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 팀의 분위기는 둘 다 좋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그러면 오늘이 선발이 양현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우찬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기는 확실히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냐면 선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양 팀의 선발이 있어가지고는 확실히 다르다. 누가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현종 5월달 이후부터 확실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양현종을 손을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미 한 차례 맞대결에서도 LG전에서도 잘했었던 양현종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차우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논다기보다는 충분히 구속을 더 던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거의 경기 초반에는 힘을 좀 전략하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차우찬은 양현종과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다르다? 실점은 꾸준히 해주고 있다. 실점을. 그리고 잘 던지는 날하고 안 던지는 날하고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 그런데다가 LG는 뭡니까? 꾸준히 올 시즌 이 자투 상대로는 거의 킬러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뒷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양현종 선발시 득점 지원이 무려 4점. 4점이다, 4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다. 누구 믿고 간다? hen종이 믿고 우리는 바로 기아승 가자. hen종이 믿고 기아승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요거 조금 재밌단 말이야. 이 경기 KT하고 NC. 이 경기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최성영이가 어제도 던졌죠. 그 다음에 김민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불펜으로 계속 올라왔던 친구인데, 확실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 구위는 누가 더 좋다고 보냐면 김민수가 더 좋다, 여러분들. 민수가 공이 더 좋은데, 근데 이 둘이가 어떻게 던질지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 근데 배당 자체가 뭡니까? NC가 정배고 KT가 역배란 말이지. 그러면 해외 배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경기가 이 경기가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권아빠님 어서 오시고 거의 그냥 동배 수준이야. 동배 수준. 근데 기준점이 좀 높죠. 최근 구기아치고는 기준점이 조금 높은데, 내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승패로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거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게임.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면 이거는 다득점 경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 경기는 사실상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죠? 이거 넘어가자. 패스. 이 경기를 뭐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가자. 스크하고 두산. 사실상 이 경기는 뭐냐면, 첫날에 여러분들 이 경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첫날에 두산이 마지막에 말도 안 되게 10점을 주면서 그렇게 져서는 안 됐었던 게임이었어. 그냥 만약에 지더라도 뭐 4대1, 5대1 요렇게 졌으면 여파가 안 올 건데, 딱 고스란히 그날 첫날에 더럽게 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미쳤다? 어제 영향까지 미쳤다. 야, 우투킬러 두산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졌던 게임. 그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놓은다? 두산은 이용찬이 놓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박종훈이가 놓는 상태. 자,
사실상 두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용찬도 뭐야 사실상 이용찬도 최근에 캐치님 어서 오시고 좋지 못하죠. 왜? 꾸준하게 실점도 많은데다가 볼넷도 많은데다가 장타율도 많은데다가 솔직히 이용찬은 투수가 아닐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나마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올 시즌 SK 상대로 한 차례 잘 던졌던 부분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박종훈은 뭐다? 박종훈도 항상 그래 내가 말하지만 항상 박종훈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홈에서는 성적이 좋죠. 박종훈이가. 그런데 박종훈도 항상 뭐 꾸준히 뭐 무실점 뭐 7이닝 무실점 요렇게 뭐 2실점 요런 투구보다는 3실점 4실점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박종훈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이 자타 라인들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올 시즌 이미 뭡니까? 한 차례 만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김재현한테 헤드샷 맞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박종훈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경기는 선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게임은 경기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게임. 그게 무슨 말이야? 간단하게 생각해서 두산이 SK 상대로 수입을 당하겠느냐 안 당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라 보면 되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안 당할 것 같다. 안 당할 것 같다 플러스 뭐 올 시즌 스크의 이 수입 경기들 전체적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올 시즌 특징이 있죠. 위닝 시리즈는 계속 하는데 이 수입 관련해서는 스크가 확실하게 잡지를 못했던 게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 당장 뭐 홍건희 선발 때 기억해봐. 홍건희 선발 때 그러니까 스크가 올 시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투가 올랐을 때 그 뭐야 말도 안 되게 그냥 꽉 막혀서 졌던 게임들. 근데 그게 최근에 사라졌다가 다시 도졌다. 뭐 홍건희 선발 때 최근에 홍건희한테 노히트 쳤잖아. 그러니까 이용찬 상대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기대하기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또 그런데다가 뭐 이 박종훈 자체가 올 시즌 이 자타 상대로 피안타율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타자들이 오늘 이 경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단순히 뭐 수입전 이런 것들 떠나서 그런 걸 떠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두산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두산 승 볼게요. 두산 승. 두산 승. 그 다음에 이거 가자. 두산 승. 자, 하나하고 삼성 경기 여러분들. 이 경기는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시환하고 김범수가 둘 다 인생 투구를 해버렸죠. 근데 장시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내가 그 구기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롯데 장시환 같은 경우에는 장시환 어느 정도 이 호투가 예상이 됐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장시환 나왔을 때 분석했듯이 뭐 장시환이가 최근에 볼넷이 확 줄었다. 근데 구위는 계속적으로 좋았잖아. 근데 예상이 됐었던 친구였고 어느 정도. 근데 이 김범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을 못했어. 이거는 이렇게 호투할 줄은. 그러면서 삼성이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를 끝냈다. 그러면 이 경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다. 뭐 헤일리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지만 이 문동욱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문동욱이
문동욱 같은 경우는 신인 투수는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짬밥이 있는 친구인데 빛을 못 보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서 불펜으로 놓다가 지난 롯데전에서도 나왔었죠. 나와가지고 3이닝 던지다가 어느 정도 두드리 맞고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이 문동욱 같은 경우에는 직구하고 뭐 포크하고 슬라이드 커브 이렇게 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구가 구속이 별로 안 나와요. 채채바에라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채채바헤라님 구독 3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문동욱 같은 경우는 직구가 구속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대신에 변화구 자체가 제구가 조금 되는 친구인데, 근데 이 불안 요소는 여전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직구가 구속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변화구를 가지고 이 뭡니까? 이 삼성의 상위 타선들을 버틸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은 타선이 약하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타선은 약한데, 그래도 뭐 이 상위 타선들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누구까지 돌아왔다? 이원석까지 돌아왔죠. 원석이까지. 그리고 원석이가 돌아와가지고 꾸준히 돌아와서 타격감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경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 헤일리는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언제든지 헤일리도 터질 수는 있다. 왜? 헤일리가 최근에 투구 내용을 보게 되면 이닝도 소화 못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점도 많고, 그 다음에 피안타율은 낮지만 뭐가 많다? 헤일리가 사사구 볼넷이 많죠. 볼넷이 많고, 그 다음에 이미 하나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만나지를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점을 저는 오히려 더 주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동욱도 삼성 만난 적 없고 헤일리도 하나 만난 적 없다. 근데 일단은 공 구위 자체에서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헤일리가 낫다고 할 수가 있고, 문동욱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이닝 동안 4실점, 3실점 내려가고 난 뒤에가 문제라는 거지. 근데 쉽게 이야기해서 핵심은 문동욱이는 3회 최대 4회 안에 실점 3점 내준다고 본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헤일리도 어느 정도 실점은 준다. 근데 뭐 리드하고 내려가는 상황 그려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필승조는 그 어떠한 팀에 비해 밀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문동욱이란 투수 자체가 첫 선발 요거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헤일리가 어느 정도 이닝을 한 5에서 6회까지만 투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필승조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 생각하게 되면 오늘 이 경기는 삼성이 잡는 게임. 이 경기는 어디로 간다? 삼성 승!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임 요렇게 또 핵심적으로 탁탁탁 이야기하고, 오늘은 구기아도 이렇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밤에 메이저리그 가야겠다. 나 솔직히 메이저리그 오늘 간다. 이거 분노벳이 아니고 메이저리그 간다. 8시 20분에 오겠다. 8시 20분에 오겠습니다. 와가지고 핵심만 구기아처럼 요렇게 핵심만 탁탁 이야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했다.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요새 역배도 많이 나오고 정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한데, 먹을 사람들은 계속 먹고 있다. 근데 우리만 계속 못 먹고 있는 거야. 먹을 사람들 또 먹어. 메이저리그 역배든 정배든. 그리고 뭐냐면 지금 역배 가는 게임들이, 들어온 게임들이 계속 들어와. 오늘도 피츠가 역배였잖아.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역배였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를, 나 불펜이 또 터진다 이거. 휴스턴 말이야 여러분들. 역전을 해놨으면 7, 8, 9 그냥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또 불펜이 터진다 이거. 참 휴스턴 불펜 터지면 재수 없다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휴스턴 불펜 터진 거는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재수가 없는 거야, 배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롯데하고 키움 가보자 여러분들.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된다. 뭐가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 드신 분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텍사스하고 다저스 축하드립니다. 먹을 사람들은 또 먹고 있다 꾸준히. 자, 이 경기의 포인트는 뭡니까? 레일리는 최근에 미친 투구 내용이다. 근데 올 시즌 키움한테 찌약이었다. 그리고 홈에서는 성적이 좋지를 못하다. 그리고 자타한테는 피안타율을 아주 낮은데 우타한테는 극심하게 약점을 보이고 있다. 누가? 레일리가. 그리고 서건창은 아웃. 오늘도 당연히 이정우 선발 안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이정우가 레일리 상대로 자기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자기는 레일리 공 아예 못 친다고 했죠. 작년에도 뭐 17타수 무안타고 올 시즌 5타수 무안타고. 그러니까 레일리 선발 나왔을 때 이정우 아예 선발로 계속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이정우 안 논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되면 이야기했죠. 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친 투구다. 달라졌어. 근데 뭐 올 시즌 키움만 만나가지고는 아예 레일리가 호투한 적이 없었고 그냥 다 털렸다. 그리고 홈에서 성적이 못하고 그 다음에 자타한테는 피안타율이 낮은데 우타한테는 극심하게 약점을 보이고 있다. 레일리가. 그리고 서건창도 못 놓고 이정우도 안 논다. 이거 100% 안 논다 봐야겠죠. 안 논다. 그러면 이 경기는 뭐 과연 신재영이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이 싸움이야.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근데 신재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뷰도 나왔죠. 최대 몇 이닝만 던진다. 신재영 같은 경우에는 3이닝만 던지고 내려간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요렇게 할 겁니다. 신재영이가 3이닝만 던지고 나간다. 근데 지금 이 경기가 뭐냐면 국내 경기도 롯데가 정배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롯데 정배가 오히려 정배가 더 심해. 쉽게 말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키움하고 롯데 경기 거의 이거는 뭐 정배 역배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롯데가 정배 자체가 너무 확 정배죠. 키움이 확 역배고. 자, 그러면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장시환한테 꽉 막혔다. 근데 뭡니까? 신재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뭐 좋은 투구를 했다 뭐 못했다 요렇게 말할 게 신재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데 뭐냐면 그래도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롯데전 때 사직 와가지고는 신재영이가 잘 던졌던 기억들이 조금 있어. 여러분들 있는데다가 나는 이 게임을 이렇게 그려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과연 레일리가 최근에 좋아졌다 해도 누구를 이 키움의 이 우타라인들 쉽게 말해서 김하성, 센즈, 박병호가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박병호 빼고 장명석이라든지 센즈 요쪽 라인들에게 이미 그 누구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지영도 중요합니다. 왜? 이지영 같은 경우 레일리 상대로 올 시즌 잘 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우타 라인들에게 레일리가 이 안 좋았던 기억들 자체가 최근에 투구 내용이 좋아졌다 해도 버틸 수가 있냐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버티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재영이가 내려가 난 뒤에 나머지 올라올 수 있는 불펜 자원들 전체적으로 키움의 이 불펜 자원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재영이가 조금 리드하지 않아도 돼. 리드하지 않고 그냥 확 터지지만 않는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1회 와가지고 뭐 신재영이 뭐 4점 뭐 3점 그 다음에 2회에 3점 4점 요렇게 터트리고 내려가지 않고 뭐 1점 2점 지고 있다 아니면 뭐 동점 상황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가 준다면 이 경기는 확실히 뭐 여러분들
롯데는 롯데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롯데는 롯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는 장시환이 반짝 투구를 해가지고 롯데가 잡을 수 있었던 게임이지, 롯데가 전력에서 확실히 뒤지는 키움 상대로 위닝 시리즈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지. 그런데다가 키움이 역배를 받았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덥석 물어야지 여러분들. 덥석 물어야지. 이걸 덥석 안 물면 배팅을 하란 말이야, 안 하는 말이야?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요약하면 레일리는 올 시즌 계속 안 좋았다. 어디한테? 키움한테. 그리고 홈에서도 좋지를 못했다. 근데 최근의 투구 내용을 보면 좋다. 하지만 그런 좋았던 투구 내용도 또다시 누굴 만나서? 키움을 만나서. 그리고 이 우타 라인들에게 레일리가 버틸 수가 있냐는 거지. 왜? 전부 다 김하성, 센즈,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박병호까지 전체적으로 올 시즌 레일리를 만나가지고 전부 다 잘 쳤다니까. 한두 명 빼고 잘 친 게 아니고. 그러면 신재영만 3이닝 던질 거 이미 예고된 상태인데 3이닝 정도만 막아주면 된다는 거. 근데 신재영 같은 경우에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불안 요소. 왜? 공 구위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터트릴 정도로는 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키움 승! 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말이. 그러면 한번 뒤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현종이 믿고 기아승. 그 다음에 최성영하고 김민수 둘 다 오프너인데 나는 이거